커피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박진우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올린 뒤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여러분들 자주 뵙고 싶은데 제가 미처 그러질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자주 여러분들 영상으로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어쨌든 지난 영상은 좀 재밌게 보셨나요? 베트남식 연유가 들어간 커피인 카페 스어닥. 우리나라에는 카페 스어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스어닥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를 또 설명을 드렸죠. 카페 스어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속편 혹은 2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카페 스어닥 2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오늘 이 영상으로 이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나 썸네일을 보고 조금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카페 스어다를 만드는 방법이나 전반적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전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혹은 아래 설명란에 그리고 이 영상의 최말미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1편을 보시고 혹시라도 저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거나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오늘의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적극적으로 소비시장에 참여하면서 최신 경향의 최전선에서 그것을 견인하는 주체, 바로 힙스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베트남 커피 얘기하다가 갑자기 힙스터라니 좀 의아하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힙스터라는 말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딱히 뭐다라고 이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대충 뭐 이런 뜻일 것이다 라는 건 누구나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쟤는 정말 힙한 애야. 쟤는 정말 힙스터야. 이 장소는 정말 힙하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엔 인싸, 아싸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힙스터라는 말이 담고 있는 함이라던가 정서가 뭔가 좀 더 독특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힙스터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힙스터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언제부터 우리 앞에 등장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1940년대 재즈를 즐기고 문화와 예술에 심취했던 미국 백인 중에서도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들, 그들에게서 힙스터의 흔적을 찾는 견해도 있고요. 그보다 좀 더 이후에 락의 물결이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반전, 평화, 그리고 환경운동이 미국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퍼지던 그런 시절의 미국에 특히 윌리엄스버그를 그 배경으로 한다는 이렇게 두 가지 설이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힙스터라는 말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음악과 예술의 태동기에 거기에 심취한 젊은이들과 그들의 마이너리티한 정서를 묘사하면서 등장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 힙이라는 말이 미국 뒷골목 슬랭이라고 하죠. 뒷골목 은어로서 아편을 얘기한다고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뒷골목 사정에 해박한 그런 사람, 우리나라 말로는 뭐 빠꼬미? 이 정도가 될까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은어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 설명을 드리니까 힙스터라는 말의 시대적 배경이나 어떤 뉘앙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힙스터는 과거에도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 그리고 어원에 매몰돼서 계부학적인 관점에서만 힙스터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당대의,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으로서의 힙스터,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나 지금이 재즈나 락의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대의 힙스터, 바로 현상으로서의 힙스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키워드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바로 포착이라는 말인데요. 이 포착, 이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힙스터에 대한 분석을 지금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뒤 문맥이 있고 내용이 있는 어떤 이야기, 내러티브라고 하죠. 앞으로는 서사라는 말로 좀 표현을 주로 하겠습니다. 이 서사는 때때로 장면으로 이렇게 포착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반대로 장면에서 서사를 유추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글과 문자로서 상상하고 역사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나, 역사라는 시간의 흐름 속의 존재로서의 나를 이해하는 그런 서사적 주체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좀 어떤가요? 여러분도 좀 긴 글 좀 불편해 하시죠?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도 긴 글이 올라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너무 길어요. 와, 글을 정말 잘 쓰시네요. 근데 저 세 줄 요약 좀. 어디 그 분이겠습니까? 길고 장황한 댓글보다는 센스 있는 한 장의 이미지, 바로 짤방을 이용하기를 즐기기도 하죠. 그런 면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가 서사보다는 이미지에 더 우호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 한 이론가에게 집중했습니다. 바로 미학자이자 미디어 철학자인 빌렘 플루서인데요. 그는 인류의 역사를 매체의 역사로 설명하면서 그의 저서 피상성 예찬을 통해 흥미로운 사유의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바로 추상게임이라고 하죠.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추상을 통해 매체와 만나게 됩니다. 이 4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의 의식은 이 추상의 과정을 통해서 매체로 환원됩니다. 우리는 몇 차원 세계에 있다고요? 바로 4차원 세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과학을 잘 모르긴 하지만 이 물리학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서 시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지금의 차원 개념은 어떤 비유적, 메타포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따로 좀 다루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의식은 4차원 세계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4차원 세계에서 시간이라는 축을 추상이라는 세계로 던져버립시다.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인류가 마주한 첫 번째 매체, 3차원의 매체와 조우하게 됩니다. 조각과 조형이라는 이 원시 매체를 통해서 초기의 인류는 상상과 만나고 사고를 교류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여기에 대한 근거로서 빌렌 플루서가 제시하는 증거 중에 하나죠. 자, 이제 하나의 축을 더 던져봅시다. 추상 속으로요. 2차원 평면과 만나게 됐습니다. 비로소 평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이 2차원 평면에 표현된 대상을 3차원적으로 유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렌 플루서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서 그 원형을 발견하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축을 던지고 더 하위의 차원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1차원 선과 만나게 됩니다. 선의 매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문자 문화권으로의 진입입니다. 비로소 인류는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우리는 글을 통해 역사를 이해하고 후세에 남겨서 전승을 하잖아요. 이런 문자 매체는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0차원 점의 매체가 남아있죠? 점의 매체? 위치는 있으되 존재가 없다는 그 점?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이 점의 매체 선뜻 연상은 안 되시죠? 빌렌 프루서는 이것을 컴퓨터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매체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상으로 점철됐던 매체의 역사는 구체화의 과정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0차원 컴퓨터 신호는 이내 1차원의 매체를 인류에게 제시합니다. 이 모르스 부호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거의 새롭기는커녕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죠. 이걸 새삼스럽게 언급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쵸? 이 컴퓨터 신호가 문자가 된 것보다 훨씬 빠르게 0과 1의 이진법 신호에 불과한 이 컴퓨터 신호는 어느덧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느덧 컴퓨터 신호는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이어주는 영상이나 가상과 현실의 중첩 상태인 VR, 2차원과 3차원이 얽혀있는 3D 이미지 등등을 제시하면서 차근차근 차원의 계단을 밟아 올라갑니다. 이 이후의 매체가 어떤 모습일지는 이 블렌 플루서가 제안한 추상 게임으로도 정확히 그 모습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추상이라는 것은 고작 이 현상을 바짝 뒤쫓아갈 뿐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환대하는 데는 이런 사유의 과정이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겠죠. 이렇듯 미래는 빠르게 우리 앞에 다가와 우리의 삶과 의식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매체에 반해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탄생과 죽음 앞에 무력하고 원인과 결과의 인과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어제가 오늘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은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각자가 우리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는 서사적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까지는 그랬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원의 문자와 서사의 세계와 2차원의 이미지 세계의 충돌 속에서 이미지 매체에 훨씬 익숙하고 이미지적 감수성에 민감한 그런 주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는 힙스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힙스터는 이 이미지를 포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힙스터는 소비 자본주의의 화려함과 양적 압도에 힘입어서 유쾌하고 매력적인 대상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지금의 힙스터는 명실상부 이 소비 시장을 견인하는 주요한 표상이자 주체로 자리매김했죠. 그들은 매우 유쾌하고 매력이 넘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문자 매체에 지배받고 서사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이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문제는 이 모순에서 시작이 됩니다. 힙스터는 존재로서 필연적인 서사성마저 이미지로 환원해서 그것이 과연 이미지로 포착된 서사인지 아니면 서사적 권위를 등에 업은 이미지인지 이것을 모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미지를 체현하는 것으로서 마치 서사를 획득한 것처럼 행동하게 되죠. 바로 이 순간 힙스터는 그 특유의 화려함과 매력으로 동경의 대상이 되는 그만큼 이러한 기만적인 속성을 감추지 못하고 조롱과 풍자의 대상으로 추락해버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힙스터라는 말에 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로우테크와 어떤 목가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로우테크, 그들이 소비하는 로우테크라는 것은 결국 최첨단 초정밀 공법으로 가공된 기술 산업의 결정체입니다. 슬로우 라이프와 킴포크적 장면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이루자면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누구보다도 예민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 누구라도 이 미니멀 스타일 인테리어
이걸 시도해 보신 분이라면 부산스럽고 복잡한 삶보다 훨씬 더 번거롭고 또 돈도 많이 든다는 걸 체감하셨을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고 인류가 정치적 성숙을 도모하는 데 일조하는 여러 사회 활동가 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활동에 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사실 힙스터라는 부류가 활동 그 자체보다는 활동가처럼 입고 다니는 데 관심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만적인 특징이 힙스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또 이런 점이 앞서 말씀드린 힙스터가 서사를 해체하고 그것을 이미지로 환원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커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운동인 스페셜티 커피. 밭에서 잔까지 Farm to Cup이라는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페셜티 커피는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커피 체인을 우정과 연대란 이름으로 직접적이고 끈끈하게 연결시켜서 생산자에게는 조금 더 많은 이익을 그리고 소비자에겐 조금 더 특별한 커피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멋진 철학인 동시에 능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정치 사회적 운동입니다. 스페셜티 커피가 추구하는 세계 속에는 분명 카페 스어닥 같은 지리적으로 독특한 커피도 자생할 겁니다. 산지에서 길러진 커피가 자국에서 독특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랑받는 것. 어떻게 보면 스페셜티 커피가 꿈꾸는 이상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힙스터는 이것마저 장면으로 박제하고 이미지로 포착하죠. 이제 스페셜티 커피는 의지와 저항의 슬로건과 연대의 약속보다 미국 포틀랜드나 호주 멜번의 빈티지 스타일 커피숍 사진 한 장으로 이해가 되죠. 문화적 그리고 지정학적 정서가 커피에 들어가 있는 연유만큼 끈끈하게 응축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커피가 이념과 철학을 거세당하고 힙스터에 의해서 포착된 지금의 스페셜티 커피 세계에서도 과연 그 입지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 강배전에 이 투박한 추출 방식에 심지어 로부스터 종의 일반적인 기준에서라면 상미 기간도 훌쩍 넘어버린 이후까지 소비되는 바로 이 커피.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회자되는 서구 선진국 기준에서의 그 좋은 커피 그 기준과는 확실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렸나요?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이 힙스터라고 불리는 이 일련의 현상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이게 어떤 구체적인 개인이나 어떤 구체적인 집단에 대한 매도나 책임 전가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힙스터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이고 현상학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나름 애를 많이 써서 설명드린 것을 기억하시죠? 저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저는 중요한 두 가지를 좀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 동시대에 바로 힙스터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필연성, 좀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또 하나, 탈서사적이고 포착된 이미지의 존재라는 사실은 이 힙스터가 바로 인식론적인 대상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완전한 형태의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힙스터 그 자체 그런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현존하는 서사적 존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으로 힙스터적 측면이라는 것은 현대의 소비자본주의를 살아가고 그 특유의 미감에 동요하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우려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부나마 여러분들께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사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께 큰 물음을 하나 드리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기분이 묘하네요. 같이 한번 계속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오늘 들려드린 힙스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힙스터가 소비하는 스페셜티 커피, 그리고 카페 스어닥으로 대표되는 어떤 지금의 기준과는 조금 동떨어진 기준의 커피, 그것을 아우르는 이야기, 어떻게 좀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반드시 더 재밌는 얘기, 더 유익한 얘기 가지고 돌아올 거고요. 오늘의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러셨던 것처럼 내일도 맛있는 커피가 함께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